오늘은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부르고뉴 와인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도 품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토양도 중요하잖아요. 기후만큼이나 이제 토양도 중요한데 와인 한잔 하시고 할까요? 한 잔씩 해줘야 또 텐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참 그러니까 지금도 좀 어색하지만 이 카메라를 보고 혼자서 계속 말하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그럴 때 한 잔 싹 드링킹 하시면.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부르고뉴 AOC 등급 체계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쉽게 빨리빨리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가장 낮은 등급이 레지오날 지역 단위고요. 부르고뉴 전체 와인에서 약 한 51%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이 반이 조금 넘는데 이 안에서 레드가 30% 정도 되고요. 화이트 와인이 52.2%, 그 다음에 로제 와인이 약 1.5%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뭘까요? 레드,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 그러면 크레망드 부르고뉴가 약 한 16%, 16.3%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레지오널급 와인들 같은 경우에 23개의 AOC가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뭐 부르고뉴 후즈, 부르고뉴 꼬뚜니 이런 이제 밭들이 있죠. 자, 다음은 이제 빌라지급 와인인데요. 전체 생산량의 약 37.3%를 차지한다.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하시는 빌라지랑 레지오널급 와인들이 전체 와인의 80,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빌라지급 같은 경우에는 레드 와인이 24.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화이트 와인이 75%, 로제 와인이 약 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총 44개의 AOC를 가지고 있고요. 흔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노만의 샹벌 뮤지니 이런 밭들이 빌라지급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프로메크루인데요. 전체 생산량의 약 1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드가 44.9, 화이트 와인이 55.1% 있는데 클리마가 620개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노만의 프로메크루면 그 안에 이제 오레뉴가 있을 거고 레숑, 레슈쇼 이런 클리마가 62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작가님 질문, 프리미어 크루 중에서 가장 뛰어난 포도밭이 어딜까요? 지난번에 배운 크로파랑투? 크로파란트도 있고 또 네, 우리 엄청 마셨던 오레뉴. 뭐 오레뉴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빌 샹벨땡에서 가장 좋은 포도밭 어딜까요? 프리메크루 중에서요? 저희가 한번 가봤어요.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갔어요. 제 기억에 생자크. 생자크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야죠? 라보? 3년인가 갔는데 까먹었네. 끌로 생자. 끌로 담을 사이로 끌로 안에 있는 게 끌로 생자. 끌로 생자 밖에 거기가 이제 라보 생자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모레생드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랑크루에 준하는 밭은 없어요. 앞에 말씀드린 이제 클로생작은 그랑크루를 능가할 때도 있고요. 물론 가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샹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밭. 샹볼. 이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 이거 신의 물방에서 나온 그건데. 레제모레즈가 있죠. 가장 좋은 밭 중에 하나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프레메크루들은 거의 그랑크루만큼 좋은 밭이나 그랑크루를 뛰어넘는 와인들이죠. 샹볼 다음에 본노만에 넘어가야 되죠. 본노만에는 이제 우리 이 작가님 조금 전에 말했던 크로프란투 있고, 그 다음에 오레뉴. 또 좋은 밭 뭐 있을까요? 공부를 하세요. 말콩소가 있죠. 라따슈하고 바로 붙어있는 포도밭. 그 다음에 우리 이 작가님이 라따슈가 원래 밭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원래 라따슈가 프레메크루였어요. 크랑크루가 아니었어. 그런 또 역사 있었나요? 그게 어디냐? 고디쇼. 지금도 고디쇼가 생산되는 와이너리가 한 3개 정도? 2개 정도 있는데 그 집들은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의 라따슈라고 하지. 누가 있죠? 몇 개 좀 사봐야겠네. 고디쇼가 근데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도멘 프로이하고 그라몽하고 2집 정도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가난한 자의 라따슈라고 하기는 좀 차이가 나죠. 왜냐면 라따슈는 DRC에서 만드니까 너무 잘 만든 거죠. 그리고 재미난 거 뭐냐면 DRC에서 고디쇼를 포도밭을 가지고 있어. 근데 못 만든 거지. 왜냐면 생각해봐. 그 포도밭이 일부 밭은 라따슈로 등급이 제정이 돼서 올라갔는데 일부 밭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라따슈를 만들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1920년대 고디쇼가 나 있어요. 정말 비싸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고디쇼를 마신 게 2014년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10,000불이 넘었어요. 너무 비싼데? 왜냐면 1920몇 년도니까 지금 한 3만 불 할 거예요. 3, 4만 불? 자, 다시 그리고 본노만의 다음에는 뉴생조지가 있겠죠. 그럼 뉴생조지에서 가장 좋은 밭 어딜까요? 뉴생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보통 이제 레생조지라고 해서 앙리구주라든지 로버트 쉐비용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 이제 가장 좋은데 제일 류생조지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 뭘까? 그럼 빨간 바지? 빨간 바지도 만들지. 오크라 같은 경우에는 넘버 1, 2 정도 되지. 보통 이제 류생조지에서 가장 좋은 밭은 아까 제가 말한 레생조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격으로 본다면 가장 비싼 게 르루아의 레브도, 그 다음에 루제베르의 오크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크라나 레브도나 본노만의 말콩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류생조지면 거의 본노만의 캐릭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레드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먹서 중에서는 이제 원탑이 있지. 베리에. 네. 이거 외우기 쉽겠네요. 베리에. 근데 중요한 거는 먹소도 베리에가 있지만은 플레니도 베리에가 있어요. 근데 먹소 베리에가 훨씬 좋아. 먹소의 베리에는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될 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니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목라시. 복라시는 그랑크르고요. Don't even worry about it. 플레니는 이제 레카이에레하고 그다음 퓨셀, 레퓨셀 정도가 굉장히 뛰어난 수준인데 이 두 밭은 아주 좋은 프리메크루 정도지 그랑크루에 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다음 이제 샤샤뉴에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작가 모를 거니까. 샤샤뉴는 라로마네하고 이제 그랑루쇼, 역시나 여기도 레카이에레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프리메크루가 많잖아요. 프리메크루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등급이? 프리메이커 밑에 필라주죠. 그렇죠. 그러면 빌라주 중에서도 이런 좋은 밭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부르고뉴를 세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 지역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한 3개월짜리 프로젝트 같은데. 이런 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르고뉴 끌리마나 이제 파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죠. 구독?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이 이제 그랑크루인데 전체 생산량의 1.4%밖에 안 돼요. 너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1.4% 중에서도 잘 만드는 생산자는 1%도 안 돼. 0.01%의 와인들을 우리 이 작가님은 제가 따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몇 번씩. 아유, 그 자리에 잘 맞았습니다. 그랑크루 같은 경우 레드가 57%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와인이 43% 정도 되고, AOC는 33개. 이 안에 이제 로마네 꽁티도 있을 거고, 뭐 라로마네, 모아쉐 그런 이제 기라성 같은 포도밭이 있죠. 이 작가님, 저기 그랑크루 중에 가장 좋은 밭이 어딜까요? 꽁띠죠. 네, 무조건 꽁띠죠. 상징성이 있으니까 꽁띠. 꽁띠 다음에 좋은 그랑크루. 라로마네? 라로마네도 굉장히 좋은 밭이고, 개인적으로 라따슈라니까. 라따슈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라따슈가 진짜 그렇다니까요. 다음에 이 유튜브로 수익이 나서 라따슈를 살 정도가 된다. 그러면 라따슈하고 로마네 꽁띠를 같이 넣고 블라인드 테스팅을 시켜줄게요. 살려면 라따슈를 사라. 그렇지, 라따슈. 생산량이 3배 정도가 더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비슷하면 라따슈하고 로마네 꽁띠 가격 차이 그렇게 크게 안 났을걸. 보통 이제 보르도 와인하고 부르고뉴하고 가장 큰 차이가, 보르도는 샤또잖아요. 즉 와이너리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네 꽁띠밭의 면적이라든지 라로마네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찾고 공부로 외우잖아요. 근데 라피트에 대해서 면적 공부해요? 몇 평을 가지고 있는지 몇 신경 안 쓰거든. 그냥 라피트는 라피트인 거야. 다른 거죠. 부르고뉴는 밭이 그 와인의 이름이 되는 거고, 보르도는 와이너리가 이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르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부르고뉴하고 비교를 했을 때 3배 차이. 보르도가 3배 이상 크거든요. 근데 보르도는 AOC가 6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벌건디는 100개가 넘어요. 즉 부르고뉴는 포도 밭에 대한 굉장히 상징성을 부여하는 거고, 보르도는 와이너리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질문 하나. 부르고뉴 레드 그랑크루 중에서 두 지역이 접해 있는 지역이 있어. 그랑크루 이름이 하나인데 두 개의 지역에서 같이 생산돼. 저 이거 10번 얘기해서 배웠어요. 본마르잖아요. 그렇지. 이제 좀 말이 돼.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할게. 본마르를 어느 지역에서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요? 샹골 뮤진이랑 그렇죠. 모래생드. 그렇죠. 그러면 자, 모래생드니의 몇 %, 샹볼에서 몇 %일까? 야, 모래생드 한 20%? 샹볼이 약 90%. 샹볼이 많이 가지고. 모래가 10%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서 부르고뉴를 보면 샤블리가 가장 위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꼬트도르가 있고, 그 꼬트도르 안에서도 꼬트드니와 꼬트드본이 아니고요. 레드 와인은 당연히 꼬트드니가 훨씬 더 유명하고, 화이트 와인은 꼬트드본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니는 위에서부터 이제 그럼 지도를 가지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 가장 위쪽은 이제 막사네가 있고, 그 다음에 픽상, 꼬트드니 빌라지, 저비 샹벨땡, 모르생드니, 샹볼, 부조, 본노마네, 리생조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니가 있을 거고, 다음에는 이제 페르낭 베질레스부터 시작해서 뭐 발럭스,
록스고르동, 라두아, 슈레이르본, 사비니네본, 볼레, 꼬마, 먹소, 슈드레스, 생또방, 플레니, 샤샤뉴까지 해서 꼬띠드 본이 있고요.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지역이 이제 마랑시죠. 그 다음에 이제 꼬트 샬로네즈, 가볍게 마실 수 있는 피로와 샤르도네가 생산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부스롱은 알리고떼가 굉장히 유명하고 메르큐리 같은 경우에는 레드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이제 막고네 지역이 있죠. 여기는 이제 막공, 생베랑, 뿌이세, 뿌이로제 같은 와인들이 생산이 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장기 숙성형 와인들을 만들고 있죠. 가장 마지막이 이제 보졸레 지역인데, 여기는 99%가 레드예요. 뭐 레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갸메고, 1%는 화이트 와인인데 샤르도네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누버처럼 굉장히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들을 만들지만은 이제 텐크리라고 해서 장기 숙성형 와인들도 생산을 해요. 가장 위에 뭐 생타무르가 있을 거고, 그 다음부터 뭐 물랭아방, 플레리, 모르봉 여러 와인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물랭아방과 모르봉이 가장 남성적이고 플레리가 가장 우아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브루이가 생산량이 가장 많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부르고뉴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르고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작가님? 계속 저한테 10년 동안 얘기하신 생산자가 짱이다. 부르고뉴 무조건 첫 번째도 생산자, 밭도 중요하지만은 생산자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에세조나 클로드 부조를 생각해보세요. 가격 차이가 10배? 심지어는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왜? 같은 밭이에요. 같은 끌림하고. 네, 어떤 생산자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죠. 두 번째가 바로 포도밭. 어떤 포도밭에서 생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프리메크루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좋은 포도밭들은 그랑크루를 넘어서는 품질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대신 좋은 프리메크루를 가지고 있어도 생산자가 와인을 못 만들면, 그래서 첫 번째 생산자, 두 번째는 포도밭,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세 번째는 빈티지. 이제 좋은 빈티지와 어려운 빈티지가 있는데 모두 다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 숙성용 와인들은 당연히 좋은 빈티지를 사야 되지만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싼 거. 그 다음에 어려운 빈티지라고 말하는 좋지 않은 빈티지 같은 경우는 가격은 저렴하지만은 시음 적기가 빨리 오는 장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팁을 몇 개 더 드린다면 부르고뉴는 지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부르고뉴 지금이 가장 저렴해요. 왜? 계속 올라요. 진짜 제가 부르고뉴 처음 시작했던 2004년, 5년 이때만 하더라도 부르고뉴 와인 참 착했거든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렴하고 맛있는 피노는 거의 없어요. 참 아쉽지만 맛있는 와인은 비싸다. 그 다음에 하나 또 팁을 드리고, 돈 안 되는 생산자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맛 없어요. 시간 낭비고 돈 낭비예요. 그냥 좋은 생산자의 와인을 마셔라. 물론 그 좋은 생산자가 유명한 생산자도 있지만은 매정도 의외로 좋은 와인들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페블라라든지 두랑 같은 집들이 있죠.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부르고뉴의 탑 생산자들의 와인을 먹을 거면 부르고뉴가 제일 저렴해요. 현지에서 먹는 거. 현지에서 먹는 게. 저도 로마네 꽁띠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사 먹은 게, 로마네 꽁띠를 2009년 빈티지였나? 레스토랑에서 3,000불 정도? 그렇죠, 4,000불 정도. 지금도 잘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앙리제의 크로프랑투 저기 시골에 있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4,000불에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부르고뉴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해서는 이제 꼬트 도르 가장 위쪽인 막산에부터 해서 어떤 생산자가 좋은 생산자고, 지역의 특징은 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막사네 같은 경우에는 꼬티드 니에서도 레드, 화이트, 로제 세 가지 와인들이 모두 생산되는 지역이죠. 음식 같은 경우에 마리아주는 육류하고는 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향 좋다.